제가 제일 경계하는 게 AI가 코딩도 해 준대. 이 얘기만 하시면서 실제로 안 쓰시는 분들이거든요. 그거는 가짜 포모죠. 요즘 엄청 심하죠. 그 말로만 떠드는 심한 게 아니라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격차가 엄청나요. 진짜 엄청납니다. 지금 시작을 안 하시면은 제 생각에는 영원히 AI 소비자로 남을 것 같아요. AI를 써 보시고 생산자가 되어야 좀 앞으로 살아남기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젠스파크라고 하는 툴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젠스파크가 25 년도에 나와서 그 PPT를 진짜 잘 만드는 거로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거 이제 클로드나 코덱스 쓰면은 금방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 해 보셨으면은 뭐 젠스파크도 구독하고 뭐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것도 구독하고 또 감마 AI였나요? PPT 만들어 주는 그 감마 AI도 구독하고 PPT 잘 만들어 준다는 AI 툴만 진짜 4-5개 있거든요. 그게 다 월 구독이 한 29,000원 뭐 33,000 원씩 해요. 저라면은 그 돈으로 그냥 클로드 아니면은 챗GPT 구독했을 겁니다. 여기가 구글 안티그래비티라고 해서 그 구글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치형 AI 로컬 에이전트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간단하게 구글에다가 구글 안티그래비티라고 검색하시거나 네이버에도 구글 안티그래비티 검색하시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걸 들어가 주셔서 뭐 다운로드를 눌러 주세요. 다운로드를 가시는데 여기 버전이 여러 개 있거든요. 위에 보시면은 안티그래비티 2.0, 안티그래비티 CLI, 안티그래비티 IDE, 안티그래비티 SDK 여러 가지 버전의 안티그래비티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세 번째에 있는 안티그래비티 IDE라고 하는 버전 다운받아 주세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은 위에 있는 안티그래비티 2.0, 2.0이 아닙니다. 2.0이 아니라 세 번째에 있는 안티그래비티 ID라고 하는 거를 누르셔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세요. 네, 맥북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 그 맥OS 있거든요. 이거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윈도우 유저인데요. X64랑 ARM64 중에 뭐 다운받아야 돼요? 하면은 X64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둘 중에 뭐가 맞아요라고 의문이 든다는 것 자체가 X64 유저라는 겁니다. ARM64는 뭐 모바일 이런 거에 설치되어 있는 윈도우 전용이라고 들어가지고 좀 특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윈도우 X64를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개인마다 그 인터넷 속도가 다를 수 있어 가지고 제가 그 이 설치 파일 켠 것까지만 기다렸 켜 놨다가 좀 기다려 볼게요. 설치 파일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름이 antigravity IDE.exe입니다. antigravity.exe가 아니라 antigravity IDE.exe. 네, 2.0 네, antigravity IDE.exe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antigravity 2.0을 다운받으시면은 클로드를 구독하신 경우에 클로드를 동시에 사용할 수가 없으세요. ID라고 하는 버전을 다운받으셔야 내가 챗GPT 유저인데요 하면은 챗GPT도 그 위에다 얹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내가 클로드 유저인데요 하면은 거기다 클로드를 얹어서 사용할 수가 있으세요. 네, 여기까지 오셨다고 생각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설치 파일 다운받으셔서 켜시면은 동의합니다 눌러주시고 이 기본 경로가 있어요. 저는 이 기본 경로를 바꾸지 않도록 권장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찾아보기 누른 다음에 그 본인이 설치하고 싶은 폴더로 가세요. 뭐 되게 바탕화면에 간다든지 뭐 다운로드 폴더로 보낸다든지 하는데 이런 거는 그냥 기본 경로로 놔두세요. 그래야 AI들이 우리 컴퓨터 안에서 헤매지 않습니다. 이 기본 경로를 AI들도 기본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 폴더에다가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다음 화면인데요. 이것도 기본값으로 두고 설치를 해 주세요. 굳이 뭐 광고성 메일 수신합니다 이런 게 전혀 아니니까 이것도 기본으로 두시고 설치를 해 주세요. 이게 다 AI들이 길을 잘 찾도록 해 주기 위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설치가 시작되는데 한 15 분에서 10분 정도 걸릴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다가 AI를 설치해야 되는 이유를 좀 더 설명드리면은 첫 번째 말씀드린 거 그 코드를 복사 붙여 넣기 해서 실행하고 이 과정이 아니라 코드를 AI가 작성을 해 주고 에러 나오면 지가 수정도 해 주고 사용자가 바로바로 "야 이거는 좀 개선하자." 하면은 바로 개선해 주고 이게 가능하기 때문에 되게 좋고요. 두 번째로 자유도입니다.
정해진 웹 환경이 아니라 내 컴퓨터의 도구 전체를 활용할 수 있다인데 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뭐 젠스파크 이런 거. 젠스파크는 PPT 뭔가 그 특화되어 있는 그 회사에서 엄청나게 깊게 그 파인 튜닝이라고 해 가지고 열심히 학습시켜 놓은 거기에만 특화돼 있거든요. 근데 내 환경으로 오면은 내 컴퓨터에다가 설치해서 쓰게 되면은 뭐든지 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뭐 PPT 만들어 줘, 뭐 만들어 줘, 웹사이트 만들어 줘, 네이버 블로그 자동화해 줘, 스레드 자동화해 줘. 뭐 단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어요. "클로드야 돈 벌어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 지금 트렌디한 수익화 플랜들을 막 검색해 보고 가져와서 작업을 시작할 거거든요. 이런 자유도가 있습니다. 그냥 내 머릿속에 드는 모든 아이디어 기획을 다 때려 박을 수가 있어요. 셋째로 프로젝트 관리인데 웹사이트 뭐 챗GPT, 제미나 이런 대화창에서 하다 보면은 계속 사골처럼 우려먹는 내 대화창이 있거든요. '나랑 말이 잘 통하네. 대화가 잘 통하네.' 하는 대화창에서 계속 쓰게 됩니다. 그럼 끝없이 늘어지고 오래 걸리고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폴더 단위로 프로젝트 관리를 하다 보니까 훨씬 내 업무 단위, 내가 뭐 수익하고 싶은 그 단위 상태로 사용할 수가 있고 네 번째는 뭐 1 번, 2 번이랑 연관된 건데 뭐 젠스파크 구독하고 스카이워크 구독하고 뭐 구독하고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마지막 방향은 그 업계 전체적으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오늘 설명드릴 구글 제미나이든 챗GPT 코덱스든 클로드든 아니면 일론 머스크 스페이스 X에서 나오는 그록 뭐 페이스북이죠. 메타에서 나오는 뮤즈 또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나오는 거 아니면 모든 중국 것들 다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인터넷 대화창은 좀 부산물이 되고 있어요. 네, 처음 실행하면은 안티그래비티 이런 화면이 나올 거예요. 만약에 내가 구글 AI 프로를 구독하고 있다. 그 AI 플러스가 있거든요. 구글에서 AI 플러스라고 그 구글 드라이브 용량 정도 늘려준 게 있는데 그거 말고 3만 원짜리 있어요. 구글 AI 프로를 구독하고 있다 하면은 그 계정으로 구글 로그인해 주시면 되겠고 그게 아니시라면은 그냥 다른 계정으로 로그인을 한번 해 주세요. 구글 로그인을 해 주시고 구글 로그인하고 나면 이 로딩 창이 돌기 시작합니다. 넥스트 눌러 줄게요. 이거는 그 스타트 프레시 누를 거고요. 새롭게 시작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색깔 테마를 고를 수 있는데 이거는 취향껏 골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처음에는 이 다크 모던을 썼다가 이게 검은 화면에다가 그 코드 막 휘황찬란하게 색깔이 아름답거든요. 여러 가지 색깔로 나오는데 이게 좀 어그로를 많이 끌었던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이 라이트 모던으로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티그레이비티의 자동화 수준을 얼마나 사용할까요? 물어보고 있는데 이 세 번째에 있는 에이전트 드리븐 이 디벨롭먼트로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은 이것도 그냥 기본값으로 두고 넘어가 주세요. 이거는 설명이니까 넘어가 주시고 마지막에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체크박스가 "광고성 메일 수신하겠습니다." 위에 거는 "사용에 동의하겠습니다." 이거니까 뭐 밑에 거는 선택사항 위에 거는 필수로 동의 눌러 주시고 넥스트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보면은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왼쪽에 그 페이지 2개 있는 익스플로러부터 해 가지고 맨 밑에 보면은 네모네모 모여 있는 익스텐션이라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은 지금 제가 보여 드리는 거는 챗GPT 구독자 또는 클로드 구독자분들만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검색창에다가 챗GPT 구독하신 분은 챗GPT 코덱스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챗GPT 코덱스라고 검색을 하시고 여기 오픈AI라고 하는 회사에서 올려놓은 코덱스라고 하는 거를 설치를 해 주세요. 클로드를 구독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검색창에다가 똑같이 클로드 코드라고 검색을 해 주세요. 클로드 코드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맨 위에 클로드 코드 for VS 코드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설치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이거는 안트로픽에서 나온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설치를 하셨으면은 컨트롤 쉬프트 P를 누른 다음에 코덱스 오픈 사이드바 이걸 눌러 주시면은 오른쪽에 챗GPT 로고가 나오면서 챗GPT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챗GPT 코덱스 우측 하단에 나와 있는 넥스트를 눌러 주시면서 로그인까지 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저는 클로드 구독자인데요 하면은
마찬가지로 컨트롤 시프트 P를 누르셔서 클로드 오픈 사이드바 이거를 입력해 주세요. 챗GPT 코덱스 쓰시는 분들한테 자동화 세팅을 설명드릴게요. 코덱스 쓰시는 분들의 자동화 세팅은 코덱스 오픈 사이드바 이거로 들어가셔서 뭔가 입력했을 때 여기 하단에 기본적으로 손바닥 표시 있거든요. 승인을 위해서 물어봅니다. 이 매뉴얼이라서 이 손바닥 표시가 있는 건데 뭐든지 사람 사용자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표시인데 이거를 이 세 번째에 있는 노란색 글씨 풀 액세스를 눌러주시면은 자동화 세팅이 되는 겁니다. 클로드 코드에서 자동화 세팅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클로드 코드 오픈 사이드바를 해주시고 하단에 기본적으로 얘도 매뉴얼 손바닥 표시 있거든요. 이게 아니라 두 번째에 있는 Edit Automatically를 눌러주신 상태에서 Bypass Permissions 모드 켜줘. 파워쉘 명령어, 배쉬 명령어도 자동화해줘. 이거를 명시적으로 요청해야 클로드는 사용자에게 물어보지 않고 모든 각각의 코딩 작업들을 자동화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네, 이 자동화 세팅하는 부분은 제가 빨리 넘어갔는데 궁금하신 분들 있으시면은 유튜브 채팅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은 AI 모델은 알맹이입니다. 우리가 지금 설치하고 있는 것들은 껍데기예요. 자동차로 비유를 들면은 클로드, 코덱스, 제미나이, 뭐 그록 이런 AI 모델들은 엔진입니다. 핵심 부품이고 그 보닛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그 부품들입니다. 핵심 사람으로 따지면 뇌 같은 거죠. 근데 뭐 사람 껍데기 어떤 사람의 뭐 얼굴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자동차 프레임으로 뒤집어 쓰고 있느냐, 그 껍데기가 다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챗GPT도 마찬가지로 챗GPT 인터넷에서 쓸 수 있잖아요. chatgpt.com을 들어가면은 그 챗GPT의 GPT라고 하는 모델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거고요, 인터넷에서. 그래서 보여드리면은 여기 하단에 클로드 코드 보여드리면은 클로드 코드 하단에 더하기 표시가 있고 오른쪽에 그 슬래시 있는 박스가 있거든요. 이걸 눌렀을 때 스위치 모델을 눌러서 여러 가지 모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들이 바로 뇌 자동차로 따지면은 엔진에 해당하는 겁니다. 코덱스도 보여드릴게요. 코덱스도 컨트롤 시프트 P 누른 다음에 코덱스 오픈 사이드바를 누르면은 하단에 5.6 루나 미디엄이 적혀져 있어요. 이 중에서 뭐 소울이 제일 높은 거, 그 중간급이 테라, 그 아래급이 루나인데 각각 맨 위에 있는 게 클로드로 따지면은 페이블, 가운데 있는 게 그 오프스 모델, 밑에 있는 게 소넷 모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여기서 뭐 루나를 쓸까요? 아니면 클로드로는 소넷 모델을 쓸까요? 하는 거는 그 닭 잡는 작업을 할 때 소 잡는 칼을 쓸까요? 이 질문인 거예요. 나는 엑셀 자동화 정도 수준이면 되게 닭 잡는 거 아니면 뭐 개미 잡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되게 짜실짜실한 작업을 하는 건데 그 GPT 기준으로 GPT 5.6 소를 골랐다 하는 거는 개미 잡는 데에다가 소 잡는 칼을 들고 오는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나중에 감이 생기는 건데 그 보통 사무직들 비개발자 입장에서 뭔가 자동화를 하는 경우에는 루나 또는 클로드로 따지면은 소넷 모델이면은 충분합니다. 클로드로 따지면은 여기 있는 소넷 모델이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는 뭐 챗GPT 코덱스도 아니고 클로드 코드도 아닌 오늘 그냥 무료로 한번 체험해 보고 싶은데요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상단에 토글 에이전트라고 있어요. 토글 에이전트를 누르면은 안티그래비티라고 하는 무료 제미나이 모델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제미나이 모델들은 그 3.6 플래시가 있고 3.5 플래시 그리고 3.1 프로가 있어요. 이제 정말로 본격적으로 그 엑셀 작업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우리가 왼쪽에 이 네모네모 익스텐션 아이콘을 눌러달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중에서 맨 위에 상단에 보시면은 익스플로러라고 있습니다. 익스플로러를 눌러주시면은 오픈 폴더가 가능해지거든요. 오픈 폴더를 누르셔서
기다려 주세요. 오픈 폴더까지만 눌러 주세요. 내가 프로젝트 작업을 할 공간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도 많은 분들이 바탕화면으로 간다든지, 네, 여기서도 많은 분들이 바탕화면을 누른다든지 다운로드를 누른다든지 또 나만의 그 만들어 놓은 폴더가 또 있으실 거거든요. 거기로 자꾸 그 이동하시려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저는 여기 이 기본 경로를 추천드립니다. 이 역시도 AI가 내 컴퓨터에서 작업할 때 헤매지 말라는 목적이 있어요. 이 기본 폴더의 경로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좌측에 윈도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윈도우 기준으로 좌측에 로컬 디스크 C에 들어가서 맨 밑에 사용자라고 있을 거예요. 사용자에 들어가서 그 나의 윈도우 계정 있잖아요. 그 이름으로 들어가면은 이 기본 값 폴더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저는 다 써 가지고 뭐 안티그래비티도 있고 클로드도 있고 코덱스도 있고 뭐 커서도 있고 코파일럿도 있고 제미나이도 있고 엄청나게 다 여기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그 설정 폴더들이에요. 그래서 AI들이 기본적으로 여기다가 뭔가 세팅을 저장하고 작업하려고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새로운 폴더 만들어 볼게요. 이 기본 폴더에다가 새로 만들기를 눌러서 폴더 하나 만들 겁니다. 폴더는 저는 날짜 이름을 써 줄게요. 어 260812 실습이니까 뭐 프랙티스라고 할 건데, 왜 영어로 쓰시나요? 영어를 써야 이것도 AI가 덜 헤맵니다. 물론 요즘은 또 성능 다 좋아 가지고 그냥 실습을 해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가급적이면은 그 폴더나 파일 이름 같은 경우에는 영어로 두시기를 권장드려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그 폴더를 신뢰할 것이냐인데, 체크를 하시면은 상위 폴더까지 모두 이제 AI가 접근할 수 있게 되고요. 체크를 하지 않으면은 이 폴더만 이 폴더만 접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쪼끔 더 보안을 신경 쓰고 싶어.' 하시는 경우에는 체크를 해제하시고 '나는 괜찮아. 난 AI가 내 컴퓨터 쪼금 더 돌아가는 거를 용인해 줄게.' 한다면은 이거를 체크를 해 주세요. 체크를 안 하는 게 보안, 체크를 하는 게 그 덜 보안입니다. 근데 저는 체크를 해 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덜 보안 상태, AI가 많이 돌아다니는 상태에서 항상 써 왔기 때문에 이대로 체크해서 시작을 해 줄게요. 여기다가 첫 번째 명령을 내려 볼게요. 지금 다들 따라하고 계실 것 같은데, 네, 첫 번째 명령 내려 보겠습니다. 이렇게 프롬프트로 제가 그 유튜브 대화창에도 쳐 드릴게요. 프롬프트로 이렇게 입력할 겁니다. "나 엑셀 자동화 실습할 건데 더미 데이터 하나 만들어 줘." 데이터는 매출 집계 칼럼 열은 10개 정도, 10 개, 행은 50 개로 해서 만들어 줘. 이때 내 컴퓨터에 파이썬 등 자동화 도구가 없다면 설치해 주고, 작업 완료됐을 때 너가 브라우저 켜서 검증하는 작업은 금지. 좀 어렵죠. 그리고 안티그래비티 사용하시는 분들은 모델을 최대한 개미 잡는 거로 바꿔 주세요. 지금 3.6 플래시 하이 정도면은 뭐 소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소 잡는 칼 정도거든요. 쭉 내리셔서 3.5 플래시 로우로 선택해서 해 주시고, GPT면은 GPT 루나 계열, 클로드면은 클로드 소넷 계열이면은 충분히 작업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복사해서 붙여 드릴게요. 위에 거는 이해가 잘 되시죠? 제가 이제 상상하고 있는 실습용 엑셀 파일 만드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는 파이썬이라고 해서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동화를 위해서 파이썬이라고 하는 그 자동화 개발 언어거든요. 뭐 C 언어, 뭐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개발 컴퓨터 언어들이 있어요. 개발자들이 배우는 그런 언어 도구, 언어 툴인데, 이 결국에 언어라서 외국어예요. 외국어라서 그냥 우리 그 같은 그냥 한국어 고사자들 이런 거 배우려면은 수개월, 수년이 걸릴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AI한테 "너가 설치해서 자동화해서 사용해 줘. 뭐 언어를 작업해 줘."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저는 파이썬이 설치가 돼 있는데, 이거 처음 해 보신 분들은 컴퓨터에 파이썬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이 프롬프트를 넣어 주시고, 세 번째는 주로 구글 안티그래비티 사용자들한테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제미나이라고 하는 모델이
되게 호들갑을 많이 떨어요. 엑셀 만들었는데 잘 켜질까요?" 하고 자기가 막 켜 보고 검증까지 하거든요. 근데 개미 잡는 작업이잖아요. 엄청난 큰 거를 했으면은 "야 너가 검증까지 하고 테스트해 봐."라고 얘기를 해 주겠지만 이 정도 하는 거에 검증까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는 개미 잡는 거라서 이거는 필요가 없 이 검증 작업 AI한테 검증까지 위임하는 것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세 번째 줄에 프롬프트를 넣어 주는 겁니다. "나는 클로드입니다. 나는 챗GPT입니다." 하는 경우에는 이거까지는 필요 없으세요. 이 부분 안 써 주셔도 돼요. 그리고 이거를 입력을 해 볼게요. 계속 물어본 보는 거는 그 AI가 사용자한테 허락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자동화 세팅하는 거를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작업이 완료됐는데 자동화 세팅하는 것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 저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아무것도 구독을 하고 있지 않아요. 저는 구글 무료 사용자예요. 안티그래비티를 사용하고 있어요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우측 하단에 있는 안티그래비티 세팅을 누르셔서 위에서부터 이 에이전트 오토 픽스 이거는 ON, 그리고 오토 익스큐션도 always proceed 이렇게 눌러 주시면은 세팅이 완료되는 겁니다. 이 상태에 제가 이 AI가 만들어 준 제미나이가 만들어 준 엑셀 파일을 한번 켜 볼게요. 네, 제미나이가 만들어 준 엑셀 파일입니다. 뭐 더미 데이터로서 오늘 한번 사용해 보기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주문 번호, 주문 일자, 고객명, 상품명, 카테고리, 단가, 수량, 매출액, 제가 요청했던 10 가지의 칼럼, 10 가지의 열을 만들었고 행으로는 밑으로 50개 해서 행 50개짜리 엑셀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우리가 왜 코딩이라는 것을 해야 되나요?" 말씀드렸었는데 우리가 코딩하는 게 아니라 코딩을 하도록 명령을 내리는 거거든요. 이 가운데 보면은 AI가 파이썬이라고 하는 개발 언어에 코딩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거를 다 읽을 수 없는 게 정상적인 걸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AI가 마법처럼 뚝딱 만들어낸 게 아니라 파이썬 스크립트라고 하는 거, 이 전체로 보면은 83 줄의 파이썬 코딩 언어를 코딩을 해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이 바로 이 엑셀 파일이다. 그래서 AI는 치밀한 계산, 이 수학식 같은 거를 열심히 적어 가지고 만들어낸 결과물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는 이 엑셀 파일 가지고 자동화를 한번 시켜 볼게요. 우리 방금 했던 거는 생성하는 거를 자동으로 해 봤는데요. 이걸 가공하는 게 진정한 자동화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무엇을 가공할까요? 이 파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를 그냥 직접 여기 AI한테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이 만들어낸 실습용 더미 엑셀 파일 가지고 자동화를 해볼 건데 어떤 자동화를 해 보면 좋을까? 이렇게 간단히 보내 보고 아이디어를 3 가지 던져 줘.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것도 프롬프트를 같이 적어 드릴게요. 이 3 가지 아이디어를 줬거든요. 이번에는 이 3 가지를 다 해 보라고 하겠습니다. 네. 굳이 한 가지를 고를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모두 구현해 줘. 이렇게 보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아이디어를 각각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태스크 1, 2, 3으로 이름 넣어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결과물을 이따가 확인을 해 볼게요. 그리고 파이썬이라고 하는 개발 도구에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패키지들이 옵션 툴처럼 들어 있거든요. 네. 말 그대로 정말 옵션입니다. 오픈파이 엑셀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을 뭐 판다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파이썬이 또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라이브러리가 없으면은 "설치해서 작업해 줘." 이런 프롬프트를 넣어 주시면은 더 원활히 AI가 작업을 해줄 겁니다. 기본적으로 제가 보니까 AI들이 사용자의 컴퓨터에다가 무언가를 설치하고 삭제하고 이런 과정을 부담스럽게 느끼기 때문에 뭔가 A라고 하는 도구가 없으면은 그러면 우회해서 B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B도 없네요. 그럼 C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하고 좀 헛도는 경향이 조금씩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작부터 그냥 필요한 파이썬 라이브러리가 있다면 설치, 이런 프롬프트를 넣음으로써 네, 더 원활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이 결과물은
제미나이가 각각의 서로 다른 세 가지 엑셀 파일을 만들었거든요. 서로 다른 파일들을 만들어 놨는데 분할 결과라고 따로 만들어 놨어요. 그게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이 모든 엑셀 파일들을 하나의 엑셀 파일로 합치고 각각은 엑셀 그 탭 시트 기능 있잖아요. 탭 시트를 통해서 구분될 수 있게 만들어줘. 이런 명령을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엑셀 파일 하나하나 다 켜보기 좀 귀찮잖아요. 그래서 그냥 하나 켜놓고 그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요청을 해보는 거예요. 네, 결과물로 나온 엑셀 파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면은 이 원본 데이터는 처음에 만들어졌던 그 내용 그대로 남아 있고요. 요약 보고서, 서식을 적용한 거, 노트북 디스플레이 이 분할해서 제품마다 따로 만들어 놓은 거, 이렇게 해서 하나의 통합된 엑셀 파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여기까지 꼭 따라해 보시고 막히시는 부분 있으면은 채팅이나 댓글 꼭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보라고 할 건데요. 이걸 가지고 대시보드를 만들어줘. index.html로 만들되 이번에도 필요한 도구가 있으면 설치하고 브라우저 켜서 검증하는 것은 금지. 네, 맨 밑에 있는 줄은 구글 안티그래비티 사용하는 분들한테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클로드 코드나 챗GPT 코덱스 쓰시는 경우에는 맨 밑에 거는 생략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보내볼게요. 그리고 여기 accept all이라고 써 있잖아요. AI가 작업한 이 결과물들을 최종 승인하시겠습니까? 물어보는 거라서 저는 수정할 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accept all을 눌러주겠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요청한 지 뭐 30초도 안 돼가지고 결과물을 만들어줬어요. 이 대시보드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대시보드를 켜보실 때에는 이 안티그래비티 안에서 켤 수 있는 게 아니고 폴더를 보시면은 한 가지 새로운 이, 이 HTML이라고 하는 파일이 생겼을 거거든요. 이거를 더블 클릭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대시보드 화면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제미나이로 실습을 많이 해봐가지고 제미나이 특유의 이 대시보드를 만드는 톤이 되게 익숙한데요. 네, 하단에는 이제 원본 데이터를 넣어놓고 위쪽에다가는 그 사용자가 이 엑셀 파일의 데이터 내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잘 정리를 해둔 모습입니다. 뭐 총 매출액, 총 주문수, 총 판매 수량 이런 평균 단가 같은 거 넣어줬고 매출 추이, 매출액 비율, 뭐 인기 상품, 결제 수단별 점유율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라면은 다운로드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다운로드 받는 사람이 웹사이트 또는 ERP 프로그램을 켜가지고 다운로드 받는 그 과정 자체를 자동화시킬 것 같아요. 일별로 이 데이터가 쌓이도록 자동화시킬 겁니다. 이 경우에 오늘 생성한 폴더에 일별 데이터를 추가해 놓고 업데이트해 줘. 아, 네. 말씀드린 그 내용의 자동화가 이거인 것 같아요. 오늘 생성한 폴더에 일별 데이터들이 뭐 하나의 엑셀 파일에 그 엑셀 파일 밑에 계속 쌓이는 구조도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은 그 엑셀 파일 이름, 그 데이터 파일 이름이 타임 스탬프, 뭐 2026년 8월 11일, 8월 10일, 8월 13일 이렇게 누적해서 쌓이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거를 통합해서 볼 수 있는 마스터 파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마스터 파일을 구현해줘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별 로우 데이터를 생성하는 대시보드에 API 또는 MCP 연결돼 있다면 그걸 연결시켜줘. 이거를 그대로 한번 제가 복사해서 요청을 해볼게요. 복사해서 요청을 해보되 조금 고쳐보겠습니다. 지금 거미 데이터를 가지고 엑셀 실습을 해보고 있어. 이런 상황을 가자. 일별로 로우 데이터가 엑셀 .xlsx 또는 cs.csv 파일로 생성돼. 그 생성되는 것을 자동으로 가져와야 해. 또는 이미 뭐 가져오는 것까지의 파이프라인은 완성되어 있을 수도 있어. 네, 그 다음에 나는 이 로우 데이터들을 한꺼번에 보고 싶어. 그 형태는 HTML 대시보드일 수도 있고 이, 이
파일 이 데이터들을 관리하는 마스터 엑셀 파일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게 일별로 로우 데이터가 쌓이는 것을 내가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자동으로 데이터가 누적돼서 대시보드 또는 그 마스터 엑셀 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어. 구현 시작하지 말고 한번 나한테 플랜 말해봐. 지금 여러 가지 파일들 뭐 엑셀도 켜져 있고 파이썬 스크립트도 많다 보니까 지금 AI가 이것들을 다 읽어보고 참고를 했거든요. 그리고 이 구현 플랜을 하나 세워놨어요. 저 이렇게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회사의 AX 담당자로서 그 우리 회사 직원들 뭐 사무직 개발자분 비개발자분들에게 AI로 업무 자동화를 시켜야 된다라고 뭔가 과제가 주어지면은 이 얘기를 해줄 것 같아요. 업무 어떻게 하세요? 그 직무 뭐 기술서 뭐 직무명사사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하루에 루틴하게 하는 업무들을 다 잘게 쪼개 가지고 내가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뭐 경영 정보 공시를 다운받는데, 내가 어떤 사이트에 가서 뉴스를 수집하는데, 내가 어떤 ERP 프로그램을 켜서 내가 어떤 ERP 사이트를 가서 어떤 로우 데이터를 다운받아 오는데, 이거로 많이들 시작하실 거거든요. 뭔가 데이터 정제를 한다라는 거는. 그래서 이 정제되지 않은 로우 데이터를 가져오는 그 소스를 설명할 줄 알아야 되고, 가져올 때 뭐 엑셀로 받는지 CSV로 받는지 워드 파일, 한글 파일 뭐로 PDF로 받는지도 설명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걸 받아와서 어디에 저장할까요? 우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뭐 원드라이브 아니면 내 컴퓨터 PC 아니면은 회사에서 주는 PC 어디에 저장될까요? 이것도 정해야 될 거고, 저장된 거를 내가 어떻게 작업하지? 또 다른 뭐 프로그램에 올리나 뭐 통합하는 그 프로그램에 올리는지, 아니면은 엑셀을 켜 가지고 브이룩업 걸고 피벗 걸고 수식 걸고 이 작업을 하는 건지, 이 모든 세세한 과정을 내가 관습적으로 암묵지처럼 느끼고 있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내가 그냥 사수분, 선임분한테 배운 거, 아니면 내가 그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채로 만들어 온 습득해 온 그 암묵지, 그거를 말로 꺼낼 줄 알아야 됩니다. 말로 꺼내고 나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은 AI한테 설명하면은 AI가 이와 같이 워크 플로우를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로 자동화를 구현하고, 이거는 뭐로 AI로 자동화를 구현하고, 이런 것들을 AI와 대화하면서 '아 이건 자동화할 수 있겠다. 이건 못하겠다.'라고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엑셀 자동화라고 거창한 이름을 짓고 이렇게 설명드리긴 했습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워크 플로우를 인터넷 대화창에서 할 수가 없거든요. 챗GPT 켜 놓고 챗GPT한테 "나 매일 하고 있는 작업이 뭐 이건데 이걸 다 자동화해 줘." 하면은 못할 겁니다. 중간에 막히는 구간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거를 내 컴퓨터로 들고 와서 내 컴퓨터 안에서 설치된 AI한테 "난 이러한 그 흐름으로 업무를 한다. 이거를 자동화해 달라."라고 얘기하면은 다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보안이에요. 개인정보가 있어서는 절대 안 될 거고요. 영업비밀이 있어서도 안 될 거고요. 이런 두 가지가 없다 하더라도 사내 보안 규정에 있어서 뭐 "회사 문서를 외부로 반출할 수 없다."라고 써 있다면은, 그건 역시도 뭐 법에 위반되는 건 아니지만 사내 규정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내 뭐 징계든 감사든 있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제일 중요한 점을 설명드리면은, 첫째로 AI는 설치해서 쓰는 거다. AI를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챗봇으로만 쓰는 것은 그 진정한 자동화로 나갈 수가 없다라는 점이 첫째로 있겠고요. 두 번째로 나의 업무를 암묵지로 남겨둘 것이 아니라 전체 과정을 워크 플로우를 내 언어로 내 말로 설명할 줄 알고 전달할 수 있어야 이제 진정한 AI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다. 내 AI로 업무 자동화를 할 준비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냐면은
하나하나의 결과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네. 오늘 하나하나의 결과물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 강의 자료 같은 거 만들 때 강의 요청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 수강생들이 어떤 결과물을 받게 되죠? 실습 결과물에 집착하시거든요. 결과물은 결과물은 옛날 방식이에요. 결과물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내 안목질을 내 말로 잘 표현할 수 있을지, 이거랑 어떻게 내 컴퓨터에다가 AI 에이전트를 설치해서 자동화를 요청할지, 이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이 과정이 중요한 거지 결과물은 진짜 뭐 100 개, 1000 개, 10,000 개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장 저한테 여기 대화창에다가 뭐 엑셀 10,000개 만들어자 하면은 다 만들어 줄걸요. 중복 없이 AI 업무 자동화 도구 100개 만들어 줘. 다 만들어 줄 겁니다. 그 그래서 결과 과정에 네 과정에 무게를 싣고 더 초점 맞추셔 가지고 실습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